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타깃주까지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현장에서 함께해주고 계시는 우리의 반장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올레드 반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먼저 시장 상황부터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 4,46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합니다. 다만 이제 외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개인 위주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 지수는 고점 경신 후 강보합권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역시 승부르기 흐름을 나타내면서 매물 소화 구간에 들어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인 기관의 순매도 속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의 엇갈린 흐름 속에서 산발적인 매수세가 유입 중인 가운데 이제 CES 모멘텀에 따라 이제 종목들 급등락이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시장을 견인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 그런 규모의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는 최근 신고가 랠리 속 숨고르기 흐름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어닝 시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주도주들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요. 주도주 집중 매매 이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주도주들 앞으로도 시장에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점검해 보셨고요. 반장님의 지난 타깃주도 또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제자 타깃주도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고요. 지난 타깃주죠. 현대오토에버는 목표가에 시원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네. 우선 지난 타겟주 현대오토에버가 장중에 강한 슈팅이 이어지면서 1차 목표가에 좀 도달을 했습니다. 작전본부에 오셔서 현대오토에버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현대오토에버는 단순한 이제 IT 계열사를 넘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SDV 전환에 이제 정권을 쥔 핵심 조직입니다. 최근에 이제 차량 전장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SDA 전략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그룹 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그리고 플랫폼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를 했는데요. 자동차의 하드웨어가 뼈대라고 하면요. 그 뼈대를 움직이는 두뇌와 신경망을 어떻게 보면 오토에버가 독점적으로 설계하면서 관리하는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이제 현대 오토에버의 단순한 이제 전산실이 아닌 이제 AI 플랫폼 기업으로도 재정의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서 이제 그룹 내 흩어져 있던 AI 역량이 이곳으로 좀 집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로보틱스 SY와 그리고 서비스형 GPU 등 고부가 가치 신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단순 서비스 공급을 넘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잇는 피지컬 AI 시대의 중심축으로서 이제 밸류레이션 상단이 좀 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텐데 사실 지금의 성장 스토리는 이미 압도적인 숫자가 증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그리고 모두 연평균 20% 수준의 영업이익 성장이 예견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주와 인도 등 해외 법인이 이제 디지털 전환 수요가 실적을 강력하게 견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북미 차세대 ERP 구축과 같은 고부가 SI 프로젝트가 확정됨에 따라서 수익성이 매년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성장을 넘어서 플랫폼 리레이팅이 발생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장중 16%대 강세를 나타내주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견고한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눌림, 되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저가하면서 찬스를 줄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이제 21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되돌림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또 한 번의 저가하면서 찬스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타겟주는 한라캐스트였습니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전일 안내 이후에 한 10%가량 슈팅이 붙어줬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은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금속을 깎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이제 경량화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정밀 주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기반의 이제 고난이도 다이캐스팅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배터리 효율이 생명인 전기차라든가 그리고 민첩성이 생명인 휴머노이드 로봇 모두에게 필수적인 기술인데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미 선택한 레퍼런스는요. 한라캐스트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표준에 근접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가 강세 이유는요, 단순한 이제 기대감이 아닌 구조적 변화에 있는데,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대형 다이캐스팅 설비를 도입해서 여러 부품을 하나로 찍어내는 일체형 생산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공정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원가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제 품질 안정성까지 동시에 잡아내는 마진 개선의 핵심 카드로서 한번 채택되면은 설계 변경이 어려운 대형 부품의 특성상 이제 고객사를 강력하게 묶어두는 락인 효과까지 덤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한라캐스트의 가치를 좀 증명해주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확보했던 수주 잔고만 무려 1조 1,500억. 그리고 이제 향후 수년간의 매출이 사실상 예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년 만에 외형 성장이 한 3.3배 이상 커졌고요. 그리고 이 폭발적인 성장세는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퀀텀 점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자율주행과 로봇 신사업 비중이 본격화되면서요, 이익률은 가파르게 치솟는 J커브 성장의 초입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오늘 이제 장중에 한 9% 정도 슈팅이 나와줬는데 차익 매물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되돌림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의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끌고 가는 수급이지만, 앞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의 외인 기간의 수급 대비 사실상 수급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외인 기관의 수급이 붙어주면서 정고 돌파 이후에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줄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추가적인 AS는 저희 작전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저희 작전본부에 들어오시면은 한라캐스트 추가 대응과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저가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공개드릴 예정인 만큼 지금 바로 작전본부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톡에서 수익 챙기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의 저가 매수 찬스 다시 한번 저희가 작전본부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타깃주인 한라캐스트도 추세를 바꿔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지 작전본부 들어오셔서 그 대응법 챙겨가시죠. 자, 이렇게 지난 타깃주들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는 용의주들 하나씩 검거해 나가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용의주, 한국항공우주 택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반장님? 네. 방상주는 사실 항상 같습니다. 뉴스가 가장 시끄러울 때 들어가면 좀 늦고요. 조용할 때 준비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 결과를 가져가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은 전쟁이나 지정학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 단위의 항공우주 패권 경쟁으로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투기 한 대, 훈련기 한 대가 아니라 누가 하늘을 만들고 누가 우주까지 확장하느냐의 싸움인데,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의 한가운데 군용기 양산이나 글로벌 수출, 여기에다가 우주 재사용 발사체까지 동시에 움직이는 기업이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우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분기 실적보다는요,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붙는 구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3분기 실적은 LAH 납품 지원과 그리고 FA50PL 진행률 지연으로 컨센서스보다는 하회를 했지만요, 이는 수요 부진이 아니라 일정 이제 이연했다는 착시에 좀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제 4분기에는 3분기에서 밀렸던 이제 LAH 물량을 포함해서 국내 완제기 15대 이상의 납품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적은 빠르게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구간인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KF21 양산이 본격화되고요.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필리핀이랑 FA50 수출 물량도 매출 인식 속도가 좀 빨라질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개발 사업의 중심이었던 과거와는 달리요, 이제는 양산,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 구간은 매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수익성 자체가 개선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수주 잔고는 2021년에는 18조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26조 원 이상으로 확대가 됐고요. 신용평가사 역시도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재무 안정성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의 한국항공우주는 실적이 꺾이는 기업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서 좀 폭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체인저급 이벤트도 계속 기다리고 있죠. 미 해군의 UJTS 사업, 그러니까 고등훈련기 145기에서 220기, 사업 규모만 어떻게 보면 10조 원 이상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올해 이제 우선 협상자 선정 이후에 이제 내년에
최종 공급자 선정이라는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입찰 참여가 아니라요. 로키드 마틴하고 공동 개발한 이제 TF50N이라는 이제 실전 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TF50N 같은 경우는 이제 기체 내구성이나 운용 경험이나 실전 배치 이력에서 경쟁 기종 대비 이제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다수 확인되고 있고, 미국 시장은 한번 뚫리면은 끝이 아니라요. 미 해군의 훈련기 공급은 이후에 이제 정비, 부품, 후속 개량까지 이어지는 장기 캐시카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즉 UJTS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주가 아니라 한국항공 우주의 밸류레이션 체급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고요. 이 외에도 KF-21 블록2라던가 무장계약이라든가 수리온 이라크 2차 계약, 그리고 에어버스 기체 부품 계약 등 갈수록 수주 뉴스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다음 10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주항공청이 올해 이제 우주 R&D에다가 9,500억 가량을 투입하면서 민간 주도 우주 산업 전환을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 위성, 달 탐사, 재사용 기술까지 전방위로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한국항공우주는 단순 참여 기업이 아니라 누리호 발사체에서 체계 총조립이라던가 추진체 탱크라던가 엔진 클러스터링을 담당하는 이미 핵심 노하우를 축적해 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재사용 우주 발사체용 35톤급 메탄 엔진 개발 사업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한 단계 좀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발사체 같은 경우는 단순 로켓 기술이 아니라 항공, 비행 역학이나 이제 체계 종합 그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이고, 이건 이제 항공기와 발사체를 모두 해본 기업만이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군용기 수출에서 양산, 그리고 우주에서 재사용 발사체로 이어지는 국가 전략 산업에 정중하게 좀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부터 이제 실적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보유서부터 좀 이어졌던 박스를 오늘 강하게 이번에 돌파를 했고요. 오늘 10%대 강세 속에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붙어지면서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붙었고요. 4분기 실적은 실적이고 사실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붙어지면서 지금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이제 15만 원 안착 후에 외인 수급도 같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좀 더 이어갈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방산주는 사실 늘 그렇습니다. 실적이 찍히고 하면은 이미 늦죠. 한국항공우주는 올해 실적 가속, 그리고 미국 10조 원짜리 이벤트도 남아있고요. 우주 재사용 발자체라는 미래 성장 축까지 이 세 개가 한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더 기대되는 기업, 오늘의 용의주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네, 올해 실적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한국항공우주고요. 우선은 15만 원 선 안착해준 뒤에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